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집이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는 점을 이용해 곳곳에서 사실상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남해안 갯장어가 제철을 맞아 조업이 한창인 청정해역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지정한 항공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항공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끝에 비용 대비 편익 BC가 1.44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함께 지정된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단도 비용 대비 편익이 1.19로 조사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HP는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국가산단의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 LH는 다음 달 국토부에 산단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보상 작업과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 LH 등은 다음 달 공동 사업팀을 구성해 두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 활동에 착수합니다. 특히 항공산단은 1,000억 원대 항공 강소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이 항공산단 이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나노융합산단은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건립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는 항공과 나노융합산단 조성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상남도의 또 다른 핵심 전략 사업인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유치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는데요. 수조 원대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경남 주민들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유러시아 철도의 기점으로 국가 100년 대결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정부는 남부 내륙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통영 거제 구간 중 해상 교량수를 크게 줄이고 거제 종착역도 시청에서 사등면으로 당겼습니다. 또 고속철 속도도 시속 270km에서 250으로 낮췄습니다. 이럴 경우 남부 내륙철도 사업비는 애초 5조 2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대로 8천억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하반기에 통과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경상남도는 서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다가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펜션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다 쉽게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민박으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으로 증축해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10여 개가 넘는 건물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고급 시설 느낌을 낸 펜션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대요.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냐. 실제로 이 구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숙박시설, 펜션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숙박업소는 보전관리 지역에 지을 수 없지만 민박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게다가 건물 하나만 신고하고 나머지 건물은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운영했습니다. 민박은 다 걸려요. 제가 이 펜션 그런 쪽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민박업으로 내놓고 제대로 하는 곳 한 군데 없거든요. 하동에 있는 이 펜션도 마찬가지. 숙박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뒤 불법 증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규제가 적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농어촌 민박이 누가 서는 그냥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갖고 제일 내기 쉬우니까 신청만 다 되는 거니까 농어촌민박은. 게다가 민박은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농어민의 부가소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일부 펜션업자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남해안 갯장어가 요즘 제철을 맞았습니다. 갯장어 잡이가 한창인 남해안에 이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길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남해안 청정해역. 갯장어 잡이에 나선 어민들이 미끼를 꿰은 낚싯줄을 빠른 속도로 바다에 던져놨습니다. 잠시 후 팽팽한 낚싯줄을 끌어당기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갯장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겨울이야 이게 이제 벌써 새벽에 있다가 이게 이제 산란기 때 이제 물어 놓거든요. 물어 놓으면은 이제 6월 7월 달에 이제 제일 맛있을 때라 이게 그때 또 물고. 수심 50m 이하에서 사는 갯장어는 양식이 불가능해 이처럼 준낙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100% 자연산 어종입니다. 특히 산란을 위해 기름이 차고 뼈가 부드러워지는 이맘때가 갯장어 제철. 때문에 고성 자라만에서는 매일 어선 50여 척이 갯장어 잡이에 나섭니다. 어획량은 하루 1톤가량, 킬로그램에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나 무침, 샤브샤브로 먹는 갯장어는 부드럽고 담백한 육질의 맛이 일품이어서 미식가들을 사로잡습니다. 자주 먹습니다. 여름 되면 하모가 최고잖아요. 고성철도에 유명합니다. 하모가요. 예, 그래서 또 여름에는 보양식이잖아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갯장어 잡이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는 장거리 국제 노선 취항을 위해서는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의 길이가 3.2km에서 3.8km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울산에서 김해공항 접근을 위해서는 대구 밀양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와 대구 부산고속도로 남밀양 나들목,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을 연결하는 신항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또 동대구에서 밀양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와 울산에서 삼랑진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 건설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김해시와 경찰이 동반 자살을 하려던 남성 4명을 구조했습니다. 김해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4명이 자살하려 한다는 62살 전 모 씨의 신고를 받고 10시간 만에 전 씨 등 4명을 구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 전 씨는 휴대전화 문자 대화 프로그램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하려 한 다른 남성 3명의 나이가 20대인 것을 알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고수익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알고 지내던 한 건설업자에게 부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명으로부터 15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STX 조선해양에 협력업체 대금 결제가 빨리 이뤄지도록 산업은행과 법원에 건의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현재 500여 개 협력사가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납품한 물품 대금 1,2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어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9%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협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임원 임금 반납과 1,500여 명 희망퇴직 등의 자구안을 공개했지만 노동자협의회는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조선산업 살리기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거제 상공회의소와 거제 경실련, 거제시 발전연합회 등 9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거제 조선산업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선업종 근로자 기살리기 운동을 펴고 정부의 조선업 육성정책 마련 촉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창원 지역 KTX 운행 증편을 요구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인구 110만 명에 사업체 종사자 40만 명인 창원에 KTX 운행이 주중 편도 기준으로 하루 10대로 울산 하루 34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지역의 KTX 이용객 수가 최근 5년 동안 37% 증가했지만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등 8개 시도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어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경남에너지가 시공비용까지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